안녕하세요, 관호쌤입니다. 이소점 1, 2, 3편 종합편입니다. 이번 영상 종합편 하나로 이소점에 관해서 모두 알게 됩니다. 2.2시의 모든 것은 이 영상 하나로 마스터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대신 정주행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소점 1편 시작합니다. 그림의 중심에 있는 수직 가로 세로의 중심, 노란색 동그라미 위치는 사람의 뒤통수입니다. 물체의 중심에 서서 가로 세로 위아래 사방을 바라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VP1과 VP2는 소실점입니다. 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점 소실점입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VP1, VP2, 1, 2번 빨간색 1, 2번 방향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2점 투시도는 소실점이 두 개인 투시도국을 말합니다. 수직 부분을 평행하게 표현해야 하며 사선 원근법이라고도 합니다. 1, 2번을 잘 기억하시고 세로로 내려오는 부분은 평행이 되어야 합니다. 1번과 2번 점을 연결하면 수평선이 됩니다. 수평선은 나의 눈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은 모두 평행합니다. 투시는 1, 2, 3점 투시 그리고 4점 투시를 기본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1, 2, 3점 투시가 가장 기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투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학을 하기 위해서 사칙 연산을 기본으로 해야 되듯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고 수학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학을 절대 잘할 수가 없듯이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입체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입체의 기본은 투시입니다. 기본이 안 되는데 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투시는 힘들더라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저 역시 그림을 처음 그릴 때 투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외우고 나면 절대 머릿속에서 달아나질 않습니다. 구구단을 한번 외우고 나면 구구단이 까먹어지지 않듯이 투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시를 꼭 외워서 좋은 그림을 그리도록 해보세요. 양쪽 끝에 있는 VP는 베니싱 포인트입니다. 소실점이라고 하고 소점이라고도 합니다. VP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실점, 소점. 그리고 소점 두 개를 연결한 부분이 수평선입니다. 눈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가운데 있는 육면체 노란색 동그라미 있죠? 그것은 사람의 머리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에서 육면체 방향으로 바라보는 뒤통수라고 연상해 주세요. VP1, VP2 사선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은 눈으로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부분 잘 이해하시고 1번과 2번 어느 방향으로 선이 움직이는지 잘 보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영상을 한 번 본다고 해서 이해가 가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이해가 갈 때까지 반복해서 영상을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구구단을 한 번만에 외우는 사람은 드물죠. 그렇듯이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언젠간 구구단이 나의 것이 되듯이 투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 외워질 때까지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투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를 대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크기, 어떤 형상을 그릴 것인지 손으로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린 뒤에 정확성을 위해서 자를 대고 긋고 있습니다. 투시는 보통 여성들이 약한 편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남성들은 투시에 강한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부드러운 형상을 그리는데 조금 약하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정해진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인형이라든지 꽃과 같은 예쁜 것, 예쁜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세한 부분들, 딱딱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반대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칼이라든지 총기류
그리고 장난감, 레고 등을 많이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에 의해서 또는 주위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보편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여성분이라면, 특히 투시가 약하다면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투시를 내 것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투시만 이해한다면 기본 부드러운 물체들을 잘 그리는 여성들의 장점과 투시를 이해하는 강점이 생겨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수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게 펜으로 정리하면서 그림에 집중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VP 쪽으로 향하는 방향, 2번 VP 쪽으로 향하는 방향, 수직으로 내려오는 평행 방향, 이 세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고, 얘는 어느 방향인가, 얘는 어느 방향인가 꼭 머릿속으로 떠올려가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남이 그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저렇게 그리고 있다, 나의 손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봐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왼쪽, 오른쪽 1, 2번의 소실점으로 형태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실점, 말 그대로 점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소실된다. 1, 2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수직이라고 했죠. 세로의 수직 방향은 모두 평행입니다. 점 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평행이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구구단을 왜 구구단이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암기를 했듯이 마찬가지 1, 2, 3점 투시의 개념을 암기를 하고 반복해서 보면서 머릿속에 외우려고 해야 됩니다. 2점 투시는 소실점이 2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평행이다. 꼭 외워주세요. 제가 이번에 제작한 1, 2, 3점 투시 영상을 제대로 보고 암기를 하신다면 어렵다고 생각했던 1, 2, 3점 투시가 정말 쉬워지고 모든 사물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선 평면과 입체를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평면보다는 입체가 조금 어렵죠. 입체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투시에 있습니다. 투시를 먼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 후에 적용을 하는 단계는 정말 쉽죠. 기본 도형의 투시가 정확성을 요하고 복잡한 형태일수록 조금 틀어지더라도 틀어짐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을 그릴 때 제대로 그려보고 그것을 적용할 때는 정말 쉽습니다. 투시는 1, 2, 3점 투시, 4점 투시까지만 이해하시면 모든 물체를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점 투시, 4점 투시까지 4개밖에 없습니다. 이 4개의 투시를 머릿속으로 외워주시고 중간에 힘들다고 생각해서 피하다 보면 다시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외우고 암기를 하자 생각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안 보고도 그릴 수 있는 단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안 보고 1, 2, 3점 투시의 기본 육면체를 그릴 줄 알면 다른 도형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중간 아래에 있는 육면체를 잘 보세요. 1, 2번의 소실점을 제외하고 모든 게 수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걸 알겠죠? 수직으로 내려오는 방향은 평행입니다. 1, 2, 3점 투시를 이해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2점 투시에 대해서 깔끔하게 지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VP, 2번 VP 소실점이죠. 소점, 소실점 같은 말입니다. 베네시 포인트 약자죠. VP 아이 레벨, 눈의 위치 지평선이죠. 센터 포인트, 나의 머리가 있는 위치. 여기까지 2점 투시 1편 영상이었습니다. 2점 투시 1, 2, 3편 영상을 정주행하시면 2점 투시 완벽하게 마스터합니다. 2점 투시 2편 영상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어반 스케치 쉽게 그리기 2소점
2편입니다. 이소점 1편 영상을 보지 않고 2편으로 오신 분은 1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소점 2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2점 소점, 점 2개를 찍고 수직 수평을 그려주세요. 1번 VP. VP는 베니싱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소실점, 소점이라고 합니다. VP 기억하세요. 1번 VP, 2번 VP. 중간, 가장 정중앙의 센터 포인트입니다. 중심점이죠. I 레벨 지평선입니다. VP 1과 2를 연결한 녹색 선 있죠? 색은 잘 안 보이지만도 가로선이 녹색 선입니다. 눈이 위치하는 지평선 센터 포인트는 내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1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노란 동그라미가 있는 나의 뒤통수. 수직으로 내려오는 곳에 나 자신이 서서 물체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1편 영상을 꼭 보고 오시면 정말 쉽게 이해가 갑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1편 영상에서 그렸던 이미지죠. 2편 영상이 1편 영상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수직, 세로의 수직은 모두 병행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되고 병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1편 영상의 단순화된 도형을 어반 스케치 기초 형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도구 자를 먼저 쓰기 이전에 항상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려보고 그리고 휘어진 부분이 존재할 때 자를 대고 그려주면 됩니다. 변화가 많은 또는 매력 있는 스케치를 하기 위해선 자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자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설명을 돕기 위해서 자를 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직. 어떤 형상이 나올까요?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펜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려지는 부분은 가로등. 자, 잘 보이게 펜으로 그릴게요. 그림 그리는 사람의 머리 위치는 노란 동그라미 위치입니다. 동그라미 위치에서 건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센터 포인트. 내가 수직으로 그어진 곳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의 가장 모서리 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움직이면서 그리는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한 장의 장면을 그리기 위해선 자신이 멈춰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사진을 보고 그 상황을 그리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려지고 있는 부분은 센터 포인트에 그리고 I 레벨 위치에 나의 눈과 머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그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2번 방향으로 가고 있죠? 왼쪽을 그릴 때는 1번 방향으로 갔고 오른쪽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부분은 2번 방향. 나머지는 모두 수직.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평행을 이루어야 되겠죠? 평행을 이루지 못하면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실점이 또 하나가 생기게 되겠죠? 1번, 2번을 제외하고는 기울어짐이 없습니다. 수직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평행하다. 외우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수학을 할 때 1, 2, 3, 4가 왜 저 모양일까? 그리고 A, B, C, D가 왜 저 모양일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공부를 하셨나요? 법칙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하고 배우셨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그리고 나중에 할 4점 투시까지 그렇게 건축학에서 건축 도법을 만든 겁니다. 건축학에서 만들어진
투시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술로 적용한 거죠. 정말 다빈치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많아요.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알아보세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고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점 투시도는 사선 원근법이라고도 합니다. 사선으로 1번, 2번 방향으로 모든 것이 만나죠. 수직의 평행 방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1번, 2번 방향으로 모든 것을 종결지으면 됩니다. 펜으로 정리를 하기 전에 연필로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어보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펜으로 또 정리하고 있죠. 창문입니다. 현재 그리는 정도는 굉장히 심플한 정도, 기본 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어가는 건 2점 투시 영상 3편에서 자세하게 현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뒤에 건물 하나가 더 있네요. 제가 그리고 있는 상황을 남의 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그림이 늘기 위해선 여러분의 손이라 생각하고 나 같으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을까? 서로의 템포를 맞춰서 가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상을 한 번 볼 때는 눈으로만 익혔다가 두 번 복습으로 반복해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그린다 생각하고 반복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반 스케치나 사물 스케치를 할 때 투시를 대충 알고 잘 그리려고 한다면 절대 잘 그릴 수가 없습니다. 사칙 연산을 대충 알고 수학을 잘하려고 하는 욕심과 같은 거죠.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사람이 인수분해를 하고 있다? 절대 안 되겠죠. 그렇듯이 1, 2, 3점 투시에 대한 기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는데 입체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한다. 그건 절대적인 요행입니다. 요행을 바라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시더라도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와 도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투시가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한번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그 뒤론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능력이 상당히 프로급으로 변해요. 투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알 때는 그림이 어색했는데 투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그림을 바라볼 때는 정말 그림이 쉬워지고 재밌어지죠. 가로등도 투시를 적용해서 그려주세요. 투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과거에 나의 그림을 본다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그림을 본다면 정말 아마추어 같이 느껴지고 나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1, 2, 3점 투시 며칠이 걸리더라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샤프로 한 번 더 1소점에서 나오는 선의 방향과 2소점에서 나오는 선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보시면서 선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신이 잘 이해했는지. 평생 아마추어로 그림을 그리다가 중도 포기를 하려고 하신다면 투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도 되지만 투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법칙이구나. 그리고 한번 알고 나면 정말 관호쌤이 쉽다고 했지? 그러면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가 되기 위해선 기본이 필요하죠. 기본기가 없이 프로가 된다. 절대 될 수가 없겠죠. 프로의 기초, 투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1, 2, 3편 영상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전체 영상을 정주행하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1번 소점과 2번 소점으로 모든 사선 방향이 이루어지고 1번 소점, 2번 소점으로 가는 방향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수직으로 평행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천천히 눈으로 익혀주세요. 투시에 맞춰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생각이 잘 들어오지 않고 집중력이 상당히 생깁니다. 시야도 상당히 넓어지죠.
부분만 바라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양 사이드에 점 2개가 있다. 이 점 소실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그림을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소점 2편 영상이었습니다. 3편 영상에서는 좀 더 현 상황이 디테일해지는 상황으로 그림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소점 3편 영상입니다. 이소점 1, 2편 영상을 정주행하시고 3편 영상을 정주행하시면 이소점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수직 수평 정중선을 긋고 현재 3편 영상은 2편 영상의 좀 더 디테일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1편, 2편, 3편이 차례로 조금씩 더 디테일한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1번, 2번 두 점의 방향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1, 2번의 방향을 제외하곤 평행하다. 수직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모두 평행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이소점에 관한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됩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어떻게 그릴지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그리고 나서 디테일감을 그려 들어가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도구를 먼저 사용하지 마시고 가이드라인을 먼저 긋고 나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자를 대고 조금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도구를 활용해 주세요. 처음부터 도구를 활용하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긋고 도구를 활용하는 순서로 항상 그림을 진행해 주세요. 1편, 2편, 3편 영상은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있다고 했죠? 1, 2, 3편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소점에 관한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3편 영상, 현재 영상이 끝나고 나면 1, 2, 3편 종합편으로 정주행을 해보시면 완전하게 해결이 더 쉽겠죠? 3편 영상 이후에 1, 2, 3편 종합편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1, 2, 3점 투시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어반 스케치는 모두 완결이 되죠. 4점 투시는 광각 투시이기 때문에 1, 2, 3점 투시만 이해하시면 대부분의 상황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입체를 그릴 때 투시는 어렵다고 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투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입체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싫은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하기보다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입체에서 투시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수학으로 봤을 때 사칙연산이라고 했죠. 사칙연산을 모르면서 수학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렇듯이 1, 2, 3점 투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입체의 그림들을 그리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힘들다면 반복해서 봐서라도 1, 2, 3점 투시는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1, 2, 3점 투시가 초반에는 힘들다고 했죠. 하지만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구구단처럼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 머릿속으로 꼭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츰차츰 나의 내가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기 싫고 좋고의 관계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외워야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빨간색 1번, 2번 숫자의 방향대로 선이 이루어집니다. 1점 소실점, 2점 소실점. 소실점과 소점은 같은 말이라고 했죠. 선 하나하나가 모두 3개의 방향으로 갑니다. 1번, 2번, 그리고 수직으로 평행하게 이루어지는 3개의 방향밖에 없습니다. 사선으로 가는 방향은 1, 2번밖에 없고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은 모두 평행합니다. 평행이 삐뚤어져서 사선을 이루게 되면 어느 한 부분에서 점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2점 투시가 아니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1, 2번 빨간색 1, 2번 방향으로 가는 사선 방향과 수직으로 내려오는 평행 방향, 이렇게 3방향만 존재합니다.
투시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임의적인 방향을 만들어내지 않고 정해진 대로 소실점은 2개다. 소점은 2개입니다. 1, 2번 방향으로 향하는 선 2개와 수직으로 내려는 평행 방향. 쉽죠? 이 소점의 법칙은 1번, 2번, 4선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외에는 모두 평행을 이룬다. 법칙이 있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외우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칙을 만드는 이유는 외워서 서로 소통을 하자. 그 법칙은 그 법칙대로 외우기만 하면 쉽게 되는 것입니다. 법칙이 없는 것들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법칙을 만든 것은 내가 그 법칙 속에 포함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법칙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자. 그러면 모든 것이 더 쉬워집니다. 중심이 대부분 끝이 났습니다. 이제 1번 방향으로 가는 왼쪽 편을 그리고 있죠. 1, 2편 영상을 정주행하시고 3편 영상을 보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은 이 소점에 관해서는 모두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시고 내 것으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점은 중심이죠. 1소점 1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란 동그라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 이미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노란 동그라미의 위치에 나의 머리가 있다. 눈동자는 좌우로 상하로 돌릴 수도 있겠죠. 눈동자는 움직일 수 있지만 나의 머리 위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몸 위치는 중앙에서 바라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사진 한 장을 찍어서 봤을 때 사진이 동영상처럼 움직이지 않듯이 한 장면을 찍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려지고 있는 그림은 이소점 1편 영상 노란 동그라미에 나의 머리가 있다.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 2번 소실점으로 가는 것과 수직, 평행으로 내려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디테일만 계속 추가될 뿐입니다. 이제 오른쪽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은 2번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2번 방향과 수직, 평행 방향. 투시는 이해되는데 디테일감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테일감이 힘든 것이 아니라 끈기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끈기가 사라진다면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현재 끈기가 사라지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온다면 그 생각을 날려버리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집중력은 하나만 하는 것에서 발생됩니다. 내가 지금 몸으로는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행동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림 그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멀티태스킹이 된다고 스스로를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약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면 하나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중을 하지 않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그러면 집중력을 문제 삼아야지 나의 그림 실력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집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최고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의 미술 교육 경력은 26년입니다. 그림을 가르친 경력을 포함해서 그림을 그린 것까지 다 합치면 35년 정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저의 최고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던 것도 어색하게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그려지고 있는 것은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 3개가 그려지는데 어떤 크기로 어떤 방향으로 투시가 이루어지고 그려지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림을 그릴 때는 집중력을 최대화시켜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림 그릴 때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림에만 빠져보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중간중간 들어오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그림을 그리면서 느낄 수가 있겠죠. 이소점 1, 2, 3편을 보시고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보세요. 3소점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의 그림 실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